네, 김태형 감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두산 베어스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김태형 감독은 소속팀 두산과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두산에 최적화된 감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김태형 감독은 번트를 잘 안 돼요. 누가 봐도 이건 번트 타임이다 하는 순간에도 강공을 지시하는 감독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선수층이 얇은 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난리가 납니다. 죄다 삼진이나 병살일 거란 말이죠. 그러나 두산은 기본적으로 워낙 팀 선수층이 탄탄하고 1번부터 9번까지 모두 타격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강공을 지시해도 자기 몫을 해내는 거예요. 본인의 뚝심 있는 스타일이 팀 컬러와 거의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시너지를 낸 경우라고 하겠네요. 이번엔 투수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김태형 감독 특유의 선발 야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태형 감독은 사실 굉장히 행복한 감독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하나 이글스 김성훈 감독을 보자고요. 이때 멀쩡한 선발 자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외인 투수들이 다 망했고 기종 토종 선발들은 죄다 부상을 당했거든요. 이러면 아무리 감독이 명장이라도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오프너 전략도 2, 3선발은 돌아가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태형 감독은 그런 걱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죠. 데뷔 시즌이었던 2015년에는 유희관과 장원준이 대단한 활약을 해줍니다. 이 전력으로 포스트 시즌을 치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했더니 니퍼트가 귀신같이 부활해서 한국 시리즈까지 전력 질주를 해주죠. 2016 시즌에는 아예 판타스틱4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니퍼트, 보우덴, 유희관, 장원준이 모두 15승을 넘기는 진기록을 세우죠. 2017 시즌에는 보우덴이 부상으로 이탈하지만 남은 3명의 선수들이 대단한 활약을 해줍니다. 2018 시즌은 린드블럼과 후렌코프, 이용찬이 괴물같은 활약을 펼치는 가운데 유희관과 이영하까지 10승을 거두면서 5명의 선발 투수가 10승을 거두는 기록을 세우죠. 2019 시즌에는 선발 투수 5명에서 64승을 거둬요. 물론 이영하와 함덕주라는 연권 투수들의 성장에는 김태형 감독의 공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퍼트, 보우덴, 린드블럼, 프랭코프 같은 외인 투수들이 잘해준 거는 김태형 감독과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유희관, 이용찬 등 기존 전력들의 활약과 장원준 같은 외부 FA의 활약 역시 마찬가지고요. 유희관, 이용찬의 활약은 기존 감독들에게 공이 있을 테고 나머지는 두산 프런트가 잘한 거라고 봐야겠죠. 선발 야구를 중시하는 감독에게 선발 야구의 토대를 깔아준 것이니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만 시쳇말로 현장과 프런트가 서로 쿵짝이 너무나 잘 맞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를테면 판은 우리가 다 깔아줄 테니 우리 태형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프런트가 감독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어요. 프런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김태형 감독에게도 두산은 최고의 구단이지만 두산 입장에서도 김태형 감독은 최고의 감독입니다. 예컨대 다른 감독이 두산 감독을 맡은 상황에서 김현수, 민병헌, 양의지 유출 같은 대형 사고가 줄줄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프런트와 현장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게 표출됐을 때고 언론에도 대문짝만하게 실렸겠죠. 그룹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을 겁니다. 사실 니퍼트 이탈건도 그렇습니다. 니퍼트가 2017 시즌에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리그 최고의 에이스 중 하나였거든요. 당장 2016 시즌에 22승을 거두기도 했고요. 이런 선수를 교체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만약에 니퍼트를 교체했는데 형편없는 외인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김태형 감독은 군말 없이 프런트의 결정에 따랐다는 거죠. 맞습니다. 두산의 니퍼트는 리그를 지배하던 슈퍼 에이스였는데 그런 투수를 웨이버 공시도 아니고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주었는데도 감독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한마디도 표출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현수의 LG 이적, 민병헌의 롯데 이적, 심지어 전력의 절반이라던 양의지 이적까지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감수한 겁니다. 이게 어째서 가능했냐 하면 김태형 감독과 두산의 특수한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선수 시절에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자랑했어요. 물론 일부 전직 선수들의 유튜브에서 보도됐듯이 폭력을 섞어가는 조폭형 리더에 가까웠는데 어찌됐든 두산 프런트는 그런 김태형 감독을 일찌감치 차세대 리더로 점 찍어둡니다. 그리고 김경문 감독 시절부터 차기 감독으로 거론되기 시작해요. 물론 김경문 감독이 느닷없이 무너지면서 중간에 김진욱 감독과 송일수 감독이 징검다리 감독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 어찌됐든 그만큼 두산 프런트로부터 오랫동안 신임받아왔고 한결같이 100% 지지를 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김태형 감독도 프런트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프런트 입장에서 당황스럽게 느껴질 만한 요구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프런트가 김현수를 못 잡을 것 같다 하면 김지현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민병헌을 못 잡을 것 같다 하면 정수빈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양의지를 못 잡을 것 같은데요 하면 박세혁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니퍼트를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하면 교체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프런트가 원하는 대답만 꼬박꼬박 해주고 거기다가 우승 또는 준우승으로 성적까지 확실히 내주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이만한 감독이 없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김태형 감독에게도 두산은 최고의 구단이에요.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거죠.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두산과 김태형 감독의 궁합이 정말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컨대 김태형 감독이 만약에 두산 감독에서 물러나서 다른 팀 감독으로 갔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겁니다. 김태형 감독이 그 특유의 조폭형 리더십을 연고가 없는 다른 팀에서 보여준다. 난리가 날 겁니다. 선수단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당장 양상문 감독이 롯데에서 경질된 이유가 선수들의 역반응 때문이었거든요. 양상문 감독이 그렇게 선수단을 쥐잡듯이 잡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선수단이 그토록 반발했는데 만약에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서 하듯이 선수단을 통제하고 강한 어조로 혼쭐 내고 심지어 손을 댄다. 언론에 대서특필될 겁니다. 그러나 같은 행동을 해도 두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프랜차이즈라는 출신 성분 그리고 프런트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두산형 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두산만을 위해 두산에서 만들어진 두산의 감독인 겁니다. 두산 베어스라는 구단이 긴 세월 공들여 만들어낸 팀 맞춤형 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독도 팀에서 만들어서 쓴다. 화수분 야구의 두산다운 발상이네요. 그렇죠. 또 역대 감독들 중 김태형 감독과 가장 유사한 스타일의 감독을 뽑으라면 단연 김웅룡 감독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웅룡 감독님과 너무 닮았어요. 일단 리더십 자체도 그렇죠. 김웅룡 감독님도 조폭형 리더였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휘어잡고 통제 안 되는 선수에게는 강한 말과 손찌검도 서슴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김성원 감독이나 김인식 감독, 김재박 감독 같은 동시대의 라이벌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려고 할 때 김웅룡 감독은 항상 자기 방식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방식으로 성적을 꾸준히 내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런트와 찰떡같은 호흡을 자랑했던 것도 흡사합니다. 혜태가 돈이 없었을 뿐이지 김웅룡 감독을 100% 신뢰했고 항상 지지를 보냈습니다. 삼성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돈이 있었죠. 다만 김태형 감독은 김웅룡 감독의 몰락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웅룡 감독이 훗날 한화에 부임해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김웅룡 감독의 방식은 항상 한결같았어요. 선발 에이스와 불펜 에이스들에게 최대한 과부하를 주면서 그럼 뛰어난 타자들이 알아서 점수를 내는 방식이었어요. 거기에 가끔 김웅룡 감독 특유의 뛰어난 승부사 기질로 승부처에서 대타를 내면 맞아떨어지곤 했던 거죠. 그런데 김웅룡 감독님이 현장을 떠나 있었던 10년 동안 야구가 많이 변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투수 분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김웅룡 감독님은 현장 복귀 이후 여전히 선발 에이스와 불펜 에이스에게 크게 과부하를 주는 투수 운영으로 일관합니다. 결국 선발 에이스 이태양은 팔꿈치가 터졌고 불펜 에이스 성창식은 안식년을 갖춰야 했죠. 그리고 한화라는 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한화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훈련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실력도 엄청나게 부족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웅룡 감독님은 해태와 삼성에서 하던 그 방식 그대로 한화 선수들을 다룹니다. 니들이 알아서 훈련해라. 관리가 없으니까 선수들은 별로 훈련을 안 했고 당연히 대형 사고가 났죠. 13연패를 합니다. 겨우 연패를 끊고 1승을 하니까 눈물을 흘렸죠. 1승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그리고 김웅룡 감독님의 리더십도 문제가 됐어요. 김웅룡 감독님 본인이 일선에서 한 건 아니었지만 김성환 수석 코치가 김웅룡 감독님을 대신해서 선수들을 휘어잡고 철권 통치를 하려 했는데 하나 선수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김성환 코치가 옷을 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김웅룡 감독님은 야 뭐 이런 팀이 있냐 하고 의욕을 잃고 포기해버려요. 시대를 휘어잡았던 해태왕조에서 수많은 우승을 이룩하고 당시 만년 2인자의 이미지로 강팀이지만 우승은 어려운 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삼성까지 우승시킨 김웅룡 감독의 퇴장이 정말 초라했었죠. 슬프게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은 이 부분은 정말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김태형 감독도 훗날 두산을 떠나서 다른 팀 감독을 맡게 되면 제가 보기엔 어렵습니다. 용병술에 쉽게 변화를 줄 스타일도 아니고 성격 자체도 변할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서 최대한 장기 집권을 하길 바랍니다. 김태형 감독에게는 두산만한 팀이 없고 두산에게도 김태형 감독만한 감독이 없어요. 두산 프런트와 김태형 감독이 지금의 호흡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면 해태왕조 같은 장기 집권의 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이라고 봅니다. 물론 김태형 감독이 오늘날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전략 전술이 뛰어난 감독이냐? 이건 저는 고개를 저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태형 감독이 우승에 가장 가까운 감독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단연코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전술 전략이 가장 뛰어나다고 우승하는 건 아니에요. 80년대와 90년대 김웅령 감독님도 전술 전략이 가장 뛰어난 감독은 아니었어요. 변화에도 둔감한 편이었죠. 하지만 한국 시리즈 10회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감독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저는 김태형 감독이 야구 내외적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김웅용 감독님의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두산의 선수단은 강력하고 두산 프런트는 굉장히 현명한 데다가 두산그룹도 야구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거든요. 거기에 김태형 감독도 뛰어난 감독이고요. 우승팀 감독에 대한 좋은 리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9 시즌 통합 우승에 빛나는 김태형 감독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형 감독의 올 시즌 기적 같았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며 오늘 특집을 마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이맥스 TV의 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